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해리 케인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협상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정론지인 텔레그래프 그리고 독일에서 최근 엄청난 취재력을 이적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빌트지에서 이 협상에 관련된 최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다니엘 레비 회장이 금요일로 예정했던 바이에른 뮌헨 CEO 드레센과의 미팅을 전격 취소했다라고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요. 취소가 아니라 연기였고 그 연기된 일정까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에 논의될 수 있는 사안까지 현지 유력 매체의 유료 독점 정보 지금부터 총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CBS 스포츠의 벤 제이콥스 기자가 어제였죠. 7월 28일에 소개했던 내용을 보면은 레비 회장이 금요일 오전에 예정된 영국 시간이에요. 바이에른 뮌헨과의 미팅 일정을 다음 주 초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그래서 케인은 일단 본인의 생일인 가운데 이적 협상 문제와 관계없이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빌트지의 바이에른 담당 기자인 알체플 기자 역시 바이에른 뮌헨의 이제 CEO인 드레센과 테크니컬 디렉터인 마르코 네페가 금요일에 런던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여전히 뮌헨에 있더라. 실제로 이제 테니스를 치는 모습이 현지에서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런던으로 가기 위한 비행기 편까지 예약됐고 그 시간과 그 편명까지 기자들에게 공유가 됐지만 이게 취소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후에 이제 협상 일정이 다시 잡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9일 오전 따끈따끈하게 나온 소식인데요. 이 보도 내용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트지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케인 선수가 30세 생일이 된 날 여전히 이적에 대한 문제, 협상에 대한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데 최종談判이 될 것으로 알려졌던 금요일 미팅이 이제 결렬됐다. 결렬됐다는 표현보다는 협상이 미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요일에 런던에 출발할 예정이었고 엠브라에르 페놈 300 전용기를 타고 이제 갈 예정이었다. 오전 10시에 출국할 예정이었고 저녁에 이제 협상을 다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협상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토트넘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투어를 모두 마치고 영국에 돌아왔고 이제는 이적 시장에 대한 정리 작업들, 본격적인 협상 마무리 과정들을 진행하려는 예정이었는데 레비 회장의 요청으로 다음 주 초로 이 미팅을 연기하자라고 됐다라고 합니다. 레비가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협상의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빌트가 전망하긴 했지만 내부적인 논의, 내부적으로 좀 얘기할 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케인 선수 문제뿐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이적권도 지금 많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는 금요일에 정신없이 처리하기보다는 주말까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고 내부 검토를 하고 월요일에 이제 미팅을 하자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물론 빌트지 같은 경우에는 레비 회장이 까다로운 협상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 취소, 당일날 취소하는 경우 같은 것은 협상 전술의 전형이다라고 토트넘의 내부자들이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본인이 협상을 주도하고 싶어서 이제 협상 날짜도 조정하고 협상 날짜도 본인이 정하고 이런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이렇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적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투헬 감독이 이제 일본 투어 도중에 마티스텔 선수 18살의 바이에른 뮌헨 유망주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임대로 떠난다 혹은 이적한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변화가 생긴다면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남을 것이다 라고 확답하지 않은 것도 이 토트넘 케인 상황이 연결돼 있다. 케인이 올 경우 더더욱이나 테일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진다는 점, 즉 케인의 영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것들을 암시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테일이 토트넘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빌트지 보도에 이어서 영국 런던의 정론지인 텔레그래프 그리고 이 중에서도 토트넘 소식에 대해서는 1티어라고 할 수 있는 맨로 기자의 보도가 연결돼 있고 빌트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맨로 기자가 쓴 유료 독점 기사의 전체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해리 케인 영입을 위해 최근 토트넘 허스퍼의 다니엘 레비 회장을 월요일에 만날 예정이며 이는 독일 클럽 바이에른의 공격수 마티스텔에 대한 토트넘의 관심으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즉 케인 선수를 토트넘이 내보내는 결정을 내렸을 때 대안이 필요한데 마티스텔을 바이에른으로부터 데려오는 부분을 협상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텔레그래프 스포츠의 취재에 따르면 바이에른의 최고 경영자인 얀 크리스티안 드레센과 테크니컬 디렉터 마르코 네페는 레비 회장과 새로운 협상을 위해 런던으로 날아갈 예정이었다. 이 부분까지 다 이제 공개가 됐던 것이죠. 드레센과 네페는 금요일에 런던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제는 월요일에 예정된 회의에 맞춰 도착하기 위해 여정이 미뤄졌다. 금요일의 미팅이 월요일로 미뤄졌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고요. 레비 회장이 바이에른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것은
케인의 이적을 기대하는 독일 쪽에서는 매우 중요한 반응으로 여겨지고 있다. 즉 취소한 게 아니라 연기했고 연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얘기를 해서 뭔가 정리하고 싶어 한다라는 레비의 의중이다. 사실 저희가 이전에도 조 루이스 토트넘 실질적인 구단주의 지시로 인해 FA로 절대 내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이 나왔다. 그 뒤로는 이제 레비 회장이나 토트넘의 스탠스가 분명히 이적을 시키는 것으로, 다만 최대한 좋은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사실은 정 어쩔 수 없이 보낸다면 이 정도 줘라는 것에서 우리 보낼 테니까 최대한 이만큼은 줘, 이렇게 뉘앙스가 바뀌었다라는 것인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18살 공격수 텔을 보유하고 있죠. 이 선수 아직 미완의 대기라고 할 수 있지만 프리시즌 경기를 뛰면서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19살, 20살이 될 나이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프로 무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프랑스의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이 바로 올 여름 텔을 영입하기 위해 바이에른 뮌헨에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토트넘이 만약에 바이에른 뮌헨 선수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면은 케인 선수 영입 협상에서 굉장히 막 나가고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 텔 영입을 문의한 것도 케인을 내주는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옵션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최근 나온 소식을 보면은 사디오 마네 선수의 알 나스르 이적이 지금 희열 위고가 떴잖아요. 즉 바이에른 뮌헨은 마네를 팔면서 얻은 이적료 수익을 케인 영입을 위한 이적료에 또 얹을 수가 있고, 여기에 텔을 또 보내준다면 그 돈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케인에 대해서 토트넘이 원하는 액수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텔레그래프도 소개를 했는데요. 프랑스 19세 이하 국가대표 선수죠. 음바페와 비교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바이에른의 현재 계획은 텔을 이제 지키고 텔을 미래의 자원으로 키우는 것이에요. 케인이 온다고 하더라도 케인이 나이가 좀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케인이 올 경우에는 텔도 경기를 뛰면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보낼 수 있다. 혹은 바이백을 달아서라도 영구 이적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 바이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케인에 대해서도 지금 토트넘의 바이에른 뮌헨 측이 바이백을 삽입해주겠다. 2, 3년 뒤에 너희들이 다시 케인을 데려갈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해주겠다고 한 것인데, 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토트넘이 유망주를 영입해서 이 선수의 가치를 키워서 팔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이런 조건들, 토트넘도 유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설정이 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설정이 된다면 충분히 케인이 뮌헨으로 가고 텔이 토트넘으로 가는 막교환 형태의 딜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케인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의 아시아 태평양 투어를 모두 소화를 했죠. 다만 여전히 이제 레비 회장과 바이에른이 합의를 한다면 바이에른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텔레그래프까지 소개를 했고요. 사실 이 텔레그래프의 취지에 따라서도 많이 이제 프랑스 매체에서 나온 대로 레비 회장은 케인을 파리 생제르맹에 매각하는 것에 거의 합의했다고 해요. 즉 파리 생제르맹이 이미 바이에른 뮌헨보다 훨씬 좋은 이적료 조건을 제시했고, 요 정도 돈이면 보낼 수 있겠구나 했으나,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고 싶어한다, 파리로는 이제 선호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까 이 협상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달에 데려가도 된다, 조금 더 가격을 낮춰서, 혹은 보스만을 통한 사전 합의로 내년 여름에 데려오는 협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협상의 주도권이 토트넘이 아닌 바이에른으로 넘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레비 회장은 바이에른과 협의하거나 아니면은 내년에 공짜로 보내야 되는 두 가지 옵션 중에 결국에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보내는 쪽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토트넘도 만족할 수 있는 바이백 옵션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텔까지 보내주는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상황들이 나온 것입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공신력 높은 기자죠. 카베 쇼레콜 기자 또한 최근 방송에 출연을 해서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케인의 영입을 확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월요일로 예정된 7월 31일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협상은 결국 최종 협상이 될 것이다. 이 협상을 통해서 며칠 안에 케인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이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서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 보강할 선수는 마티스 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제2의 음바페로 불리는 2005년생 만 18세의 어린 선수인데요. 이 선수 183cm의 체구, 아주 큰 키는 아니지만 피지컬이 좋고 빠르고 득점력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대단한 선수예요. 스타드 렌에서 성장을 했고 2022년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스카우트가 됐는데요. 프랑스의 17세, 18세, 19세 연령별 대표팀의 주전 공격수로 활약을 해왔습니다. 유스 시절에 어렸을 때는 센터백으로 뛸 정도였습니다. 그 얘기는 피지컬이 좋다라는 것이고 볼줄도 갖고 있는 선수라는 얘기인데요. 대단한 기술력도 갖고 있고 경기 강도도 좋고 민첩성도 좋고 또 가속력도 좋고 필드의 어느 위치든 소화할 수 있다. 센터백 출신이라는 거, 지금 공격 자리에 모두를 볼 수 있는 데다가 미드필드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센터포워드, 윙어, 공격 미드필더, 유사시에는 센터백까지, 물론 뭐 센터백으로는 이제는 뛰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멀티플레이어라는 얘기인데요. 음바페랑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빠르고 탄력 있고 득점력이 있는 선수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 선수 스타드렌 유스 출신으로 스타드렌에서 1군
붉은 데뷔를 했던 것이 2021-2022 시즌이에요. 결국에는 만 16세 정말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고, 그리고 이제 빠르게 프로 무대에서 데뷔골까지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2022-2023 시즌 바로 지난해 여름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했는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경기를 출전을 했어요. 대부분 교체 출전이긴 하지만 분데스리가 22경기에 출전해서 5골을 넣었는데 출전 시간이 397분에 불과합니다. 몇 분 안 된 시간을 뛰면서도 5골이나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프리시즌 기간에도 결국에는 맨시티와의 경기 후반전에 골을 넣기도 했죠. 결국에 골 감각을 갖고 있고 굉장한 승부욕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어리고 좀 더 성장해야 되긴 하지만 토트넘 자체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젊고 미래가 창창한 선수들로 리빌딩을 하겠다는 것에 부합한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히샬리송 선수가 라이언시티, 싱가포르 팀을 상대로 한 것이긴 하지만 나름 결정력에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전방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비벼주고 싸워주고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꽤 잘해줬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히샬리송과 텔만으로도 충분히 전방 공격진을 구성할 수 있고, 유사시에는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려서 마침표를 찍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요 정도면은 케인 선수가 나가도 득점력, 포스트 플레이 능력, 활동 범위 이런 것들을 채울 수 있는 3명의 서로 다른 스타일의 공격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솔로몬도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프리시즌에 보여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올라가도 페리시치, 솔로몬이 왼쪽 측면 공격수를 맡을 수 있고, 솔로몬이 또 오른쪽도 가능하고 히샬리송도 오른쪽이 가능하잖아요. 게다가 클루셉스키가 또 이미 오른쪽에 주전으로 있기 때문에 케인이 나가고 손흥민이 최전방에 와도 테리 또 좌우 측면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점들을 본다면 공격 스위칭 플레이, 공격 라인의 숫자는 풍부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미 자리에 메디슨과 로셀소가 프리시즌에 워낙 좋은 플레이를 보이고 있으니까 남을 수 있고, 벤탄쿠르가 부상에서 회복한다면은 메디슨, 로셀소, 벤탄쿠르, 스킵이 은돔벨레까지 포함해서 중원에서 다채로운 그 로테이션이 가능합니다. 호이비에르가 매각 대상에 올라 있는 가운데 남을 경우엔 포백앞을 지키면 되고, 비수마와 사르가 또 이번 프리시즌 기간 동안 3미들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에 토트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케인이 나갈 경우에 공격수를 영입하고 또 왼쪽 센터백을 영입하는 이 두 자리만 보강하면 된다. 근데 이 두 자리 보강을 위한 자금은 케인이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나머지 선수를 팔기 위해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다. 케인만 나가도 테리라든지 판더판이라든지 탑소바를 영입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에 호이비에르, 산체스 등이 나가는 돈까지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케인이 나가면서 테리 오는 그림은 토트넘의 리빌딩의 완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이 이 월요일에 어떤 협상을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토트넘이 영국에 돌아와서 토트넘의 호스퍼웨이, 영국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프리시즌 경기가 8월 6일 밤 10시에 있는 샤흐타르전이에요. 이 경기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 훈련을 하면서 케인 선수의 거취를 결정을 하고 영입할 선수를 결정을 해서 샤흐타르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 좀 준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고, 또 플랜 A를 점검해 봐야겠죠. 그리고 바르셀로나로 넘어가서 치를 간페르 트로피 같은 경우에는 브렌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며칠 전이기 때문에 아마 반반씩 뛰고 전반전 정도만 주전급 선수가 뛸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샤흐타르전에 완전체의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전까지 케인 선수의 상황을 정리를 해야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케인이 없는 상태의 실전과 같은 경기를 치러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케인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이적 협상이 매듭지어지고 텔 선수가 넘어올 가능성이 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지리한 협상 결과 케인 선수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손흥민 선수는 2023-2024 시즌 어떤 선수와 공격 라인에서 어떤 위치에서 뛰게 될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 나오는 대로 빠르게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